손자병법. 마음을 읽고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지키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전설 속에는 한 노학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오래전에 잊혀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쟁을 이야기했으나 전쟁을 통해 삶을 가르쳤다. 그가 남긴 책은 얇았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세월을 천천히 관통하여 수많은 왕과 장군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흐르는 강물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 책을 다시 한번 삶의 언어로 풀어낸 여정이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칼을 들지 않은 싸움일 때가 많다. 불안과의 전쟁, 상처와의 전쟁, 미래와의 전쟁,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전쟁.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또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된다. 1편 시계. 모든 싸움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모든 전쟁에는 칼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생각이다. 어느 마을에 젊은 장수 하나가 있었다. 그는 용맹했지만 늘 성급했고 마음이 불안정했다. 노학자는 그에게 말하였다. 싸움은 칼을 드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5가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천 흐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장,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끌 것인가? 법, 어떤 방식과 원칙으로 움직일 것인가? 노학자는 덧붙였다. 이 5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의 발걸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젊은 장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힘이란 근육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정리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래서 첫 번째 편은 이렇게 속삭인다.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다. 2편 작전. 가장 비싼 싸움은 마음의 지침에서 온다. 전쟁은 금을 태운다. 그리고 마음의 전쟁은 시간을 태운다. 노학자는 젊은 장수에게 말했다. 싸움을 길게 끌면 결국 모두가 지게 된다. 꿈을 이루는 길도 그렇다. 끝없이 고민만 하며 시작하지 못하면 마음에 지친 비용이 커지고 성급하게 행동만 하며 돌아보지 않아도 마음의 빛이 꺼진다. 그래서 현명한 자는 이렇게 말한다. 빠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거리를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며 버리는 수많은 선택 속에서 소중한 에너지와 마음을 어떻게 아껴야 하는지 이 장은 알려준다. 3편 모공.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는 것이다. 이 장은 손자병법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담긴 편이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좋다. 노학자는 장수에게 물었다. 너는 적을 쓰러뜨리고 싶으냐? 아니면 상황을 바꾸고 싶으냐? 젊은 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상황을 바꾸고 싶습니다. 노학자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의 절반은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 우리가 겪는 갈등 중 절반은 상대가 아니라 미리 만들어둔 오해와 불안에서 생겨난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속 적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 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만이 진짜 강하다.
사편 군형. 지켜야 할 것은 언제나 먼저 지켜야 한다. 젊은 장수는 어느 날 노학자에게 물었다. 스승님, 공격은 언제 시작해야 합니까? 노학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말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킨 뒤에야 비로소 공격은 의미를 가진다. 삶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자존심보다 소중한 평온, 물질보다 소중한 관계, 승리보다 소중한 내면의 안정. 군형에서 말하는 형이란 공격의 모양이 아니라 지켜야 할 기반의 모양이다. 안전하지 않은 마음에서 시작된 공격은 결국 자신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 오편병세. 강함은 흐름에서 나오고 흐름은 마음에서 나온다. 노학자는 강 위로 장수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강의 물은 단단하지 않다. 하지만 이 물의 흐름은 산도 깎는다. 강함이란 단단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흐름이 있을 때 비로소 강함은 생겨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만을 믿으려 한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힘이 강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름이 힘을 만든다. 마음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무너진다. 그러나 마음이 흐를 때 비록 천천히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간다. 이 편은 우리에게 말한다.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흐름을 만들고 흐름을 지키라. 6편 허실. 비어있기에 채울 수 있고 채워져 있기에 비어질 수 있다. 노학자는 어느 날 장수를 데리고 텅 빈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 살짝 스며드는 소리만이 작은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 스승님, 왜 이 비어있는 방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노학자는 조용히 방을 바라보며 말한다. 허란 텅 비어있어 약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담을 수 있는 강함이다. 그러고는 작은 물컵을 하나 내밀며 이렇게 말한다. 이 방이 가득 차 있었다면 넌 이 컵을 놓을 자리조차 찾지 못했을 것이다. 삶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한다. 새로운 관계가 들어올 틈도 없고 새로운 지혜가 스며들 자리도 없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아는 사람은 필요 없는 걱정을 비우고 사라진 관계를 놓아주고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으며 자신의 삶에 들어올 새로운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 노학자는 말했다. 허를 만들면 실을 얻고 실을 과하게 주면 허를 잃는다. 남는 공간이 곧 가능성이다. 허실의 법칙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의 구조였다. 7편 군쟁. 길을 아는 자는 싸움보다 먼저 움직인다. 장수는 전장에서의 기세를 익히고 난 후 스승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스승님, 싸움은 결국 정면에서 붙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우회하고 아무리 계산해도 마지막엔 칼을 맞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노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정면으로 서야 하는 순간은 오지만 그 순간에 이길지는 정면에 서기 전의 시간에 결정된다. 군쟁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상황은 많다.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먼저 본다. 누군가는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결과는 그 한 걸음 차이가 만든다. 노학자는 장수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준비된 자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는 흐름을 먼저 읽은 자이다. 군쟁은 전투가 아니라 타이밍의 예술이다. 잡을 수 있을 때 붙고 흐를 때 흘러가며 머물어야 할 때 당당히 머무는 것. 삶의 지혜는 싸움에서 강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질에서 강함을 찾는 것이다. 팔편구변. 단단한 마음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 움직인다.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 장수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노학자는 말했다. 마음은 단단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것처럼 보이되 잘 흔들리는 나무처럼 유연해야 한다. 구변은 변화에 대한 장이다. 손자병법은 놀랍게도 가장 중요한 힘 중 하나를 변화라고 말한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계획도 반드시 변한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가 결국 끝에 살아남는다. 노학자는 장수에게 물었다. 너는 계획이 흔들릴 때 불안한가? 장수는 솔직히 대답했다. 예, 스승님.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이 초조합니다. 노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계획이 흔들려 초조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 초조한 것이다. 삶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의 모든 것은 변함 자체가 아니라 변할 때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느낌이다. 구변은 말한다.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구편행공. 길은 발이 아니라 마음이 걷는 것이다. 어느 날 장수는 먼 길을 떠나야 했다. 전쟁터까지의 길은 수십 리였지만 노학자는 말했다. 걷는 것은 발이지만 지쳐 쓰러지는 것은 마음이다. 행군은 길을 가는 기술을 담았지만 삶의 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노학자는 장수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가장 지치는가? 장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노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길을 걷는 사람은 목적지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딛고 있는 땅을 더 자주 살펴야 한다. 행군은 알려준다. 앞을 보며 걷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살고 발밑을 보며 걷는 사람은 현실 속에 산다. 산을 오르는 사람도 꿈을 향하는 사람도 치유를 원하는 사람도 결국은 한 걸음씩밖에 내딛지 못한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의 무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볍다. 우리가 무겁다고 느끼는 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지. 발이 딛는 현재의 땅은 늘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시편 지형. 사람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사람을 가르친다. 지형편으로 넘어오자. 노학자는 장수를 높은 산 정상으로 데리고 갔다. 저 아래를 보아라. 길이 많아 보이느냐? 장수는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곳곳에 길이 있었고 어떤 길은 평탄했고 어떤 길은 구불구불하고 어떤 길은 매우 험해 보였다. 그러자 노학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좋은 길을 찾으려고만 한다. 하지만 길이 좋은지 나쁜지는 걸어보기 전에는 모른다. 지형은 전장을 설명하는 장이었지만 노학자는 그것을 사람의 인생에 그대로 비유했다. 어떤 길은 평탄해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길은 험해도 끝내 넓은 평지를 만나게 된다. 삶도 그렇다. 처음에 좋아 보이던 선택이 나중엔 고난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힘들어 보이던 길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한다. 노학자는 말했다. 길을 탓하지 말고 길에서 배우려는 마음을 내어라. 길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영은 결국 이렇게 말한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길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시간은 평생이다. 11편 9지.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곧 전장이다. 전쟁에는 9가지 땅이 있다고 손자는 말했다. 그 땅의 조건에 따라 싸움의 방식도 달라진다. 어떤 땅은 나아가야 하고, 어떤 땅은 반드시 물러서야 하고, 어떤 땅은 힘을 모아야 하고, 어떤 땅은 마음을 낮춰야 한다. 노학자는 장수를 데리고 넓은 들판에 서서 말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도 하나의 지리다. 사람들은 늘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지금 서 있는 자리부터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장수는 말했다. 스승님, 지금 제 자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노학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혼란스러운 땅에서는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 된다. 먼저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정돈해야 한다. 구지는 우리에게 가르친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단순해져야 한다. 삶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땅을 만난다. 성장해야 할 땅, 버텨야 할 땅, 떠나야 할 땅, 그리고 용기를 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땅.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당신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다음 걸음의 방향을 알 수 있다. 노학자의 말처럼 전쟁터가 어디든 결국 싸우는 자리는 자기 자신이었다. 12편 화공. 불은 무기를 태우지만 마음의 불은 길을 밝힌다. 어느 날 밤 노학자는 장수를 데리고 깊은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스승은 장작에 불을 붙였다. 불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태우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기도 한다. 화공은 전쟁에서 불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 그러나 노학자는 그것을 마음에 대입해 말했다. 사람의 마음에도 불이 있다. 누군가는 분노의 불을 안고 살아가고 누군가는 열정의 불로 길을 밝힌다. 장수는 조용히 물었다. 스승님, 마음의 불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노학자는 장작을 쓸어 담으며 말했다. 불은 피하려 하면 더 번진다. 불은 인정하고 다루어야 한다. 마음의 불도 같다. 우리는 살면서 불안의 불, 분노의 불, 슬픔의 불을 만난다. 그 불을 외면하면 더욱 커져 우리 자신을 태우기 시작한다. 하지만 손자병법의 화공은 이렇게 속삭인다. 불을 다루는 사람은 불에 타지 않는다. 불을 나의 길을 밝히는 용기로 만들 때 그 순간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장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감정조차 적이 아니라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13편 용간. 진짜 지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장, 용간은 스파이에 대해 말한다. 겉보기엔 전쟁 기술 같아 보이지만 노학자는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으로 해석했다. 사람들은 보이는 말만 듣고 보이는 행동만 보고 보이는 결과로만 판단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장수는 말했다. 스승님,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노학자는 대답했다. 듣는 것을 2번 듣고
보는 것을 한 번 더 보고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면 된다. 용가는 타인을 속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깊게 이해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였다. 사람의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신호, 침묵 속에 숨겨진 고단함.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들이다. 노학자는 장수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 대단원 전쟁의 지혜는 결국 삶의 지혜가 된다. 긴 시간을 함께한 노학자는 어느 조용한 새벽 장수를 마을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 하늘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고 새벽 바람은 부드럽게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다. 장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스승은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너는 지금까지 전쟁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전쟁이 아니라 삶을 다루는 법이다. 노학자는 손자병법 13편을 천천히 펼쳐 놓으며 말한다. 1편. 시계는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법을. 2편. 작전은 에너지를 아끼는 법을. 3편. 모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4편. 군영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법을. 5편. 병세는 흐름을 만드는 법을. 6편. 허실은 마음의 공간을 비우는 법을. 7편. 군쟁은 타이밍을 읽는 법을. 8편. 구변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9편. 행군은 길을 한 걸음씩 걷는 법을. 10편. 지형은 길에서 배우는 법을. 11편. 구지는 복잡함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법을. 12편. 화공은 감정을 다루는 법을. 13편. 용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전쟁의 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장수는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길로 이어지는 듯했다. 노학자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삶은 싸움이 아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때로 싸움을 피하는 지혜를 배우는 일이다. 장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전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세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에필로그. 당신에게 건네는 작은 지혜. 이 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노학자의 마지막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화해하는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온기와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서도 당신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부서지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의 무탈하고 평온한 나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